안녕하세요. 중국어 첫걸음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7 통신과 교통에 대한 표현 배워볼 건데요. 통신과 교통에 대한 표현은 전화 표현, 전화 통화와 트러블, 또 우체국과 은행 업무 보는 표현, 또 인터넷과 휴대폰, 길 찾는 표현, 대중교통, 자동차 이용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챕터 1 전화 받는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중국에서는 전화로 여보세요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보통들 웨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니하오, 웨이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하죠. 웨이는 우리나라 말로 여보세요라는 표현이고요. 니하오는 말 그대로 안녕하세요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유닛 1 전화를 걸기 전에 쓰는 표현들 한번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까요?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电话号码是多少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电话号码是多少 라는 표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화번호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을 물어볼 때 많이들 你的电话号码是什么? 라고 이렇게 좀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거는 말 그대로 직역하자면 전화번호가 무엇입니까? 什么? 라는 뜻을 써서 표현을 한 거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전화번호를 물어볼 때 多少 이 표현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자면 당신의 전화번호는 얼마입니까? 뭐 몇 번입니까? 이렇게 하는 표현인데 우리나라 말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多少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휴대폰 번호는 몇 번입니까? 같은 표현이죠. 电话가 手机로 바뀌어요. 你的手机号是多少?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팩스 번호는 몇 번입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传真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팩스가 传真이라는 표현, 이거 단어를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유닛 2 전화를 걸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보세요는 왜라고 많이 하죠. 여기에는 사실 4성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중국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는 왜 하면서 2성으로 많이 표현을 한다는 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선생님 계십니까? 라는 표현이죠. 李先生在吗?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누구누구 있습니까? 해서 在吗?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누구누구 있어요? 그러면 什么什么在吗? 이렇게 표현을 해서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문문의 표현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닛 3 국제전화를 걸 때 표는 표현이에요. 이 전화를 한국에 걸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인데 사실 중국에는 국제전화를 쓸 수 있는 전화기와 국내에서 쓰는 전화기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화로 한국에 전화를 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这个电话能到韩国吗?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죠. 라는 표현은 한국에 전화를 걸 수 있습니까? 해서 걸다라는 표현이에요. 동사로서 전화를 걸 때 따电话라고 해서 따电话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표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국제전화를 하고 싶은데요 라는 말이 나오죠. 我要到国际电话 라고 나오는데 国际电话가 말 그대로 국제전화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같이 볼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请稍等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稍等인 잠시만 기다리세요죠. 앞에서도 표현이 나왔던 표현인데 덩이샤랑 비슷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칭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조금 공손하게 격어체로서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칭 덩이샤, 칭 샤오덩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전화를 받을 때 쓰는 표현이 나왔어요. 전화를 받을 때는 어떻게 중국어로 표현을 할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전화 왔어요. 빨리 받으세요.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来电话了,快来接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전화가 왔어요 라는 표현은 来电话了 해서 라이라는 동사가 들어갔죠. 라이는 오다 라는 표현인데 전화가 왔다 해서 来电话 라고 표현을 하죠. 자, 다음 快来接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 중요한 단어죠. 전화를 받다 할 때 쓰는 단어라서 제 받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누구십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是哪位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왜라는 말 또한 약간의 경어체인데요.
이거런, 양거런, 싼거런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 거라는 표현을 조금 높여서 얘기할 때는 way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몇 명이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2명이에요, 3명이에요 라고 얘기할 때 량회, 쌍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을 높여 표현하는 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쉰나웨이 그러면 어디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문장 보고 갈게요. 오랫동안 전화가 없었군요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好久没来电话了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好久 라는 표현이 好久没见에서 오랫동안 하는 그런 표현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오랫동안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해서 没电话了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유닛 5 용건을 물을 때 쓰는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용건이 뭐지요?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您有什么事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라는 표현이 일, 어떤 문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일을 전화를 거신 거죠?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你有什么事 하면 무슨 일을 전화를 거셨어요? 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지금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인데 무슨 용건이세요? 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누군가를 찾고 있을 때 이분이 다른 사람과 통화 중이기 때문에 무슨 용건으로 전화를 걸었는지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他正在其他电话你有什么事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其他电话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其他는 다른 또 다른 이런 표현으로 其他电话는 다른 전화를 받고 있다 해서 接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接电话하면 전화를 받다라고 표현한다는 점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정짜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정짜이는 지금 현재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뜻으로 진행형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정짜이接电话 하면은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전화를 끊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또 알아봐야겠죠. 자, 235쪽의 첫 번째 문장 보고 갈게요. 그는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他没听完就挂了电话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挂了电话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挂电话하면 전화를 끊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전화를 받다는 接电话, 전화를 끊다는 挂电话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전화 표현에 대한 중국어 알아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왜라고 한다고 했죠. 물론 니하오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자, 전화를 받다, 接电话, 전화를 끊다, 挂电话라고 한다고 했죠. 누구누구 계십니까는 什么什么人在吗 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는 전화번호가 什么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또 샤오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한다고 했던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제전화는 国际电话라고 해서 한국어 발음 그대로 표현된다는 점 쉽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는 稍等, 等一下 이렇게 표현들이 두 개가 있었죠. 자,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화통화와 트러블 챕터 2네요. 통화 중일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자, 통화 중은 짠시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짠시엔은 말 그대로 점유하고 있다, 선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뜻으로서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이미 그 전화선을 다른 사람과 사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통화 중일 때 쓰는 단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한번 응용한 문장을 배워볼게요. 사장님은 지금 통화 중이시니 잠시만 기다리세요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老板正在通话中, 您稍等 이란 표현이 나오네요. 자, 占线 통화 중입니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죠? 통화 중이라고 나오죠. 한국말 표현과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죠. 그래서 통화 중이면은 통화 중이라는 점 굉장히 쉽게 기억을 해두실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전화가 잡음이 많아서 잘 들리지가 않네요 라는 표현이죠. 전화를 하다 보면 들리지 않거나 좀 시끄러워서 안 들린다고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잡음, 잡소리라는 중국어인데 짜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电话有杂音听不清楚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不清楚라는 표현 중요한 표현이죠. 清楚는 단어인데 형용사로 분명하다, 뚜렷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不太清楚라는 표현은 뚜렷하게 들리지 않네요. 분명하게 들리지 않네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잡음이 많아서 잘 안 들리네요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쓴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화를 다른 누군가에게 바꿔줄 때 쓰는 표현이죠. 자,
네 번째 표현 한번 보고 갈까요? 누구를 바꿔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칭원 환 나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까도 배웠던 단어가 나오네요. 나웨이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높여 표현하는 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칭원 하면 물어보는 거죠. 칭원 환 나웨이 하면 환이면 교환하다 할 때 그 환자죠. 그래서 누구를 바꿔드릴까요? 한다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장이죠. 선생님, 어느 분을 찾으시는지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이죠. 先生,你找哪位需要我帮忙吗?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선생님, 你找哪一位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找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서 누구누구를 찾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你找哪一位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需要我帮忙吗? 하면 제가 도와드릴 점이 있을까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점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유닛 3에 전화를 달라고 부탁할 때로 넘어가 볼게요.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자리에 없다던가 누군가에게 메모를 남겨놨을 때에는 전화를 다시 나에게 달라고 부탁을 해야겠죠. 그런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에게 전화하라고 전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让他给我回电话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에게 나에게 전화를 다시 해달라. 回电话라는 거죠. 회는 돌아오다라는 동사인데요. 나에게 전화를 다시 해달라. 回电话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닛 4,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 나오는 표현이죠.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는 아이고 잘못 걸었네요, 잘못 눌렀네요 라는 하는 점을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제가 잘못 걸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我打错了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따라는 점은 동사로서 전화를 걸다 할 때 나오는 동사죠. 그래서 추어는 틀리다죠. 그래서 잘못 걸다, 틀리게 걸다 해서 打错了 라고 표현을 하죠. 자, 두 번째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죄송합니다.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누군가 잘못 걸었을 때 잘못 거신 것 같네요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对不起, 您打错了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打错了, 您打错了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표현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챕터 3는 우체국과 은행 업무 보는 법에서 나오는 중국어 표현들을 한번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유닛 1, 우체국을 이용할 때 나오는 중국어 표현들이죠.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아볼게요. 무슨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你写什么信? 이라고 하는데 시에는 뭐뭐를 쓰다, 글씨를 쓰다 할 때 나오는 동사죠. 신은 편지라는 뜻의 명사죠. 그래서 写信 하면 편지를 쓰다예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무슨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땐 你写什么信? 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문장에 우체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요주이라고 하는데요.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붙여야 합니다 해서 핵심 단어가 나오죠. 편지를 붙이다, 어디에 보내다 라고 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죠. 찌라고 하는데요. 我要去邮局寄信라고 하는데 나는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보내고 싶어, 편지를 붙이고 싶어 라고 할 때 찌라는 단어를 쓴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 찌라는 단어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242쪽에 네 번째 문장에 나왔네요. 소포를 붙이고 싶은데요 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소포는 包裹 라고 하는데 我要寄包裹 에서 찌가 또 나왔죠. 역시 보내다, 붙이다라는 뜻이죠. 소포를 붙이고 싶으면 我要寄包裹 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요금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243쪽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요금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邮费是多少? 라고 하죠. 邮费是多少? 은행을 이용할 때 쓰는 표현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넌 집에 송금을 얼마나 했니? 라는 표현이죠. 송금하다 라는 표현을 알아볼게요. 자, 또 나왔죠? 찌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역시 붙이다, 보내다니까 찌라는 동사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표현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죠. 찌라는 표현이.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你给家里寄多少钱? 너 집에 돈을 얼마나 붙였니? 얼마나 송금했니? 라는 표현이고요. 자, 네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꿀 때 쓰는 표현이죠. 이 한국 돈을 인민폐로 바꾸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想把这韩币换成人民币라는 표현인데요. 자, 한비라고 하면 한국 할 때 그 한이죠. 한국어도 한이에요. 그래서 한비라고 하면 한국 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renminbi 하면 중국 돈을 우리는 renminbi라고 하죠. 그래서 RMB라고 하는 걸 renminbi라고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리해 볼까요? 한국 돈은 한비, 중국 돈은 renminbi라고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챕터 4 드디어 인터넷과 휴대폰 단어가 나왔네요. 자, 인터넷과 휴대폰에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유닛 1, 컴퓨터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단어들을 볼까요? 그는 컴퓨터 도사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많이 들어본 단어가 나왔죠? 까오쇼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고수라는 단어죠. 까오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할 때 굉장히 무언가에 통달하다,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할 때 도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중국어에서는 그런 표현을 고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도사면 他是电脑高手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노트북 한 대 있으면 굉장히 편리할 텐데, 매우 편할 텐데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노트북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자, 手提电脑라고 하죠. 电脑가 컴퓨터인데 노트북은 手提电脑라고 표현을 하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有个手提电脑应该很方便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方便은 편리하다, 편안하다 라는 표현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유닛 2, 인터넷에 대해 말할 때 나오는 표현들이 나오네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인터넷은 자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네요. 你经常上网吗? 라는 표현인데, 자, 上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上网이 인터넷에 오르다라는 표현인데, 인터넷을 하다라는 표현을 上网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징창은 자주, 종종, 매우 자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징창 샹왕마 하면 인터넷 자주 합니까? 인터넷 자주 사용하세요 라는 표현이죠.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사이트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사이트라는 단어는 중국어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왕짠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왕이라는 것이 아까도 나왔듯이 인터넷의 그 왕자죠. 그래서 왕짠 하면 인터넷 주소, 사이트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야후 사이트에 많이 들어갑니다. 我喜欢进 야후 왕짠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난 이미 사이트에 접속해 있어. 너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我已经进入网站了. 你呢?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아래 핑이 사실 오타가 하나가 있네요. 我已经进入网站了. 你呢? 라는 표현인데 我已经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yi, 이징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고쳐서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我已经进入网站了, 你呢? 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려줄게 라는 유용한 표현이 나오죠. 우리 회사 인터넷 사이트 주소,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아까 사이트 주소라는 거는 배웠죠, 이미. 사이트는 왕짠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주소는 똑같이 우리 우편 번호 할 때 쓰는 그 주소 할 때 디즈라고 하죠. 그래서 사이트 주소는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얘기해 볼게요. 왕짠 디즈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는 我告诉你我们公司的网站地址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닛 3, 채팅에 대해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인터넷에서 채팅도 자주 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我常常上网聊天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聊天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聊天은 대화하다, 말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샹왕이면은 인터넷 하다니까 인터넷에서 대화하는 거, 인터넷 채팅이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유닛 4의 이메일에 대해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메일은 중국어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 아까 제가 요지엔이라는 표현을 배웠었나요? 요지엔이라는 표현은 뭔가 이렇게 편지를 쓰다, 편지, 서신 같은 걸 보내다라는 표현인데, 자, 电子 앞에 이메일이니까 전자가 들어가야겠죠? 电子邮件이니까 이메일을 电子邮件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메일을 보냈는데 왜 받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죠. 我给你发电子邮件你怎么收不到啦? 라는 표현이 나오죠. 你怎么收不到啊? 어째서 받지 못했습니까? 收不到. 자, 到라는 것은 어딘가에 닿다, 도착하다죠. 그래서 收到는 받았다, 받다인데 받지 못했으니까 收不到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한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유닛 5, 인터넷 쇼핑에 대해 말할 때죠. 인터넷 쇼핑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중국어로.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인터넷 쇼핑은 아주 편리합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죠. 여기서 꼬우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꼬우는 동사로서 물품을 구입하다, 물건을 사다 라는 중국어 단어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중국어로 물건을 사는 거니까 왕샹꼬우라고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얘기를 하죠. 왕샹꼬우 항방빈이라고 하는 거죠. 왕샹꼬우는 인터넷 쇼핑이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유닛 6 휴대폰에 대해 말할 때 쓰는 표현 알아볼게요. 두 번째 문장이죠. 자리에 안 계세요. 지금 휴대폰으로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죠. 자, 他现在不在打手机下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手机라는 단어 아까 배웠었죠? 휴대폰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打电话하면 전화를 걸다니까 打手机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다가 되겠죠? 그래서 打手机下하면 한번 뭐뭐 해보세요. 휴대폰으로 전화 한번 해보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아까 李先生在吗라는 표현 나왔었죠? 이 선생 자리에 계십니까? 했죠? 자리에 안 계십니다가 나왔네요. 他现在不在죠. 부가 들어가서 不在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챕터 5죠. 길찾기 표현이 나오네요. 어느 나라를 여행하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어디서 어떻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길을 물을 때 쓰는 표현도 사실 여행 가서 쓸 때는 굉장히 필수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닛 1, 길을 물을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두 번째 문장이에요. 지도를 가리키며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这个地方在哪?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这个地方在哪里? 라는 표현인데 在哪里면 여기는 어디에 있냐 해서 在哪里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실례합니다. 잠깐 여쭙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이거는 길을 물어볼 때 누군가를 붙잡고 잠깐 실례할게요. 뭐 좀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쓸 때 하는 표현으로 对不起, 请问一下라고 쓰는 표현인데 请问一下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请问一下 공손하게 나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이샤 뭐뭐 한번 할게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请问一下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박물관에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네요. 博物馆怎么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怎么走? 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죠. 자, 앞에 박물관을 빼고 어떤 단어를 넣어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거 있죠. 자, 그럼 도서관에는 어떻게 가면 됩니까? 图书馆怎么走? 자, 학교 어떻게 갑니까? 学校怎么走?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역은 어떻게 갑니까? 라는 표현이 아래 바로 나오네요. 车站怎么走? 라는 표현이 나오죠. 车站 한번 볼까요? 车는 차라는 뜻이죠. 짠은 짠, 무슨 역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차역, 그러니까 역잔이라고 하죠. 역은 어떻게 갑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서 가깝습니까? 여기에서 멉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유용한 표현이죠. 그래서 가깝다는 찐, 멀다는 위엔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디에서 할 때는 리라는 것을 쓴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거리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뭐뭐로부터 어디에서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리쯔리 지마 하면은 여기에서 가깝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가요는 뭐라고 할까요? 리쯔리 위에마 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이 두 문장 같이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254쪽이죠. 세 번째 문장. 거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건데요. 到哪里得多长时间? 이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자, 多长时间이라는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多长时间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시간이 어느 정도면 되겠느냐는 표현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 쓸 수 있겠죠. 나 이거 다 끝내려면 얼마나 걸릴까?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 뭐 여기서부터 거기까지는 뭐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걸릴까 할 때는 항상 또 샹시지엔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유닛 2. 길을 잃었을 때 쓰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두 가지 표현으로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자, 길을 잃었습니다. 我迷路了라고 하죠. 미루는 길을 잃다, 길을 잃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你走错路了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走라는 표현은 걷다라는 동사죠. 자, 走错路了니까 걸어서 잘못 길을 가다니까 길을 잘못 들었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다, 길을 잃어버렸다, 미루러, 주어, 초루러 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닛 3의 길을 가르쳐 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고 갈까요? 곧장 가십시오, 직진하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请坚持走 라고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走가 또 나오죠. 走는 걷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请坚持走 라는 곧장 쭉 걸어가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세 번째, 저도 마침 같은 방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正好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 옆에 날개를 한번 보고 갈게요. 正好는 긍정적인 사건의 발생 시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때 쓰는 경우인데요. 마침 뭐뭐 하는 경우 이렇게 쓰는 표현이죠. 비슷한 표현이지만 반대로 부차오는 반대의 경우 긍정적인 사건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마침 사건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 때 쓰는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저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我正好和你同路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통은 같다, 동의할 때 그 동이고요. 루는 아까 배웠듯이 길 할 때 루죠. 동루, 같은 길이란 뜻이죠. 자, 유닛 4, 길을 잘 모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저는 여행자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길을 물어봤지만 나도 여기 처음 와보거나 여행자라서 길을 잘 모를 때 저도 여행 와서 잘 모르겠네요 라고들 많이 말을 하죠.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我是来旅行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是的 구문이 나오죠. 뭐뭐 是的라고 하면은 강조 표현이죠. 나는 뭐뭐 하러 왔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표현인데 我是来旅行的라고 하면 나는 여행을 하러 왔다. 나는 여행자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자라서 길을 잘 모른다라고 쓸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저도 잘 모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我也不清楚라는 표현인데 清楚아까도 나왔듯이 불명확할 때 굉장히 분명하고 깨끗할 때清楚라고 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不清楚하면 불명확하거나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때 不清楚라고 표현을 하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챕터 6, 대중교통이 나왔네요. 자, 대중교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택시도 있을 수 있고, 공공시처라고 해서 버스, 지하철, 그리고 관광버스, 여러 가지 종류, 기차,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표현별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는 택시에 관한 표현들이 나오네요. 유닛 1, 택시를 타기 전에 쓰는 표현들이에요. 택시 승강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표현에서 택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택시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坐出租车라고 나오는데 坐는 동사로 앉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여기서는 택시를 타다 할 때 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出租车가 택시라는 표현인데 坐出租车的地方在哪里라는 표현은 택시 타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택시 승강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표현이에요. 택시를 잡읍시다 라는 표현인데 打个出租车吧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택시라는 제가 중국어로 슈슈추어라고 한다 그랬죠. 하지만 중국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택시 타고 가자, 택시를 잡자라고 할 때 이것을 줄여서 나쳐봐라고 표현을 자주 한다는 점 한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 타고 가자 하는 잠만 나쳐봐 하면 택시 타고 가자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택시를 탈 때 쓰는 단어들이 나오죠. 네 번째 표현 한번 볼게요. 주소를 보여주면서 이 주소로 가주세요 기사님 이렇게 표현을 할 줄 아는 법도 배워야겠죠. 자, 请到这个地址라고 표현을 하는데 到这个地址는 주소죠. 그래서 到는 어디 도착하다, 닿다라는 표현이죠. 이 주소로 가주세요라는 표현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내가 지금 굉장히 시간이 급해서 9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9시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几点能到吗?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앞에는 어떤 것도 이렇게 바꿔서 넣어서 표현하시면 활용하기 좋겠죠. 7시까지 도착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려면 7点能到吗? 6시는 6点能到吗? 이렇게 시간을 넣어서 언제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택시에서 내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일단 여기에 세워주세요 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이에요. 여기서 세워주세요 라는 표현이네요. 请在这里停车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停车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停车는 차를 세우다 라는 표현이에요. 停은 세우다 라는 표현이죠. 车는 차죠. 그래서 차를 세우다 停车 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261쪽 세 번째 문장 볼게요.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거스름돈을 한번 배워볼까요?
링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링첸은 동전, 거스름 돈이라는 표현으로 링첸 부영러 하면 링첸은 됐어요. 거스름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 날개를 한번 보고 갈게요. 중국에서 바가지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영수증을 요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자, 영수증을 요구를 하려면 영수증을 뭐라고 하는지 중국어로도 알아야겠죠. 我要收条라고 하는데요. 收条가 영수증이라는 점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不要零钱了라고 표현을 하면 거스름돈은 됐어요. 자, 그럼 거스름돈은 됐지만 영수증은 필요하죠. 그럼 我要收条了하면 영수증 주세요 라는 표현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탈 때 쓰는 표현들이 나오네요. 어디에서 버스 노선들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에서 공공汽车를 한번 보고 갈게요. 버스는 중국어로 공공汽车라고 합니다. 공공버스라는 뜻이죠. 자, 이걸 줄여서 공처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공처. 자, 다음 페이지. 어느 버스를 타면 되나요? 라는 표현이네요. 要坐哪个公共汽车라고 하는데요. 어느 버스를 타면 되나요? 그래서 哪个 하면 어떤이죠. 공공汽车는 버스죠. 어떤 버스를 타면 될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갈아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갈아타다, 환승하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환처라고 하죠. 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환하다, 바꾸다 할 때 그 환이죠. 그럼 처는 차니까 환처 하면 차를 바꿔 타다. 갈아타야 하나요? 라고 하니까 수여 환처마 라고 표현을 하겠죠. 여기서 내려요 라는 표현은 在这里下车 라고 표현을 하네요. 下车는 차에서 하차하다, 내립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럼 반대로 상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상처 하면은 올라타다, 차에 타다죠. 下车, 상처 반대말 표현 알아두시고요. 버스 터미널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车站在哪里 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车站은 역시 딱 보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겠죠? 버스 터미널, 车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차역이라는 표현이 옆에 날개에 나오네요. 버스 터미널은 车站이라고 한다면 기차역은 火车站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기차가 우리나라 말로 바로 얘기하면은 화차라고 표현이 되네요. 우리가 예전에 기차를 화차라고 불렀다는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기차역은 火车站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착하면 알려주세요. 到了请告诉我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을 때 기사님한테 혹시 도착하면 저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표현을 할 때 到了你告诉我 라고 표현을 하죠. 告诉我는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관광버스를 탈 때 쓰는 표현이 나오네요. 여기서 예약할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이네요. 자, 예약을 하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죠. 예약을 하다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위딩이라고 표현하죠. 위딩. 여기서 예약할 수 있으니까는 在这里可以 위딩吗? 라고 표현을 하죠.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몇 시에 돌아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几点钟回来 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几点는 몇 시 라는 표현인데 뒤에 종이 붙었죠. 종이 붙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몇 시쯤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라서 어림잡아 이렇게 쓸 때 하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 8点钟 하면 8시가 아니라 8시쯤, 8시 전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몇 시쯤 돌아올까요? 하는 几点钟回来 하면은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유닛 6 지하철역에서 쓰는 표현이네요. 첫 번째 문장 보고 갈게요. 지하철 노선들을 주세요 라는 점에서 지하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地铁, 地铁, 지하철 地铁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请给我地铁路线图 하면 지하철 노선들을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이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겠죠?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지하철역이 어딘지를 모르겠네 할 때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냐고 물어봐야겠죠? 자, 这附近有地铁站吗? 라고 하면 이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아까도 배웠었죠. 버스 정류장은 车站, 기차 정류장은 火车站, 그리고 지하철 정류장은 地铁站, 모두 뒤에 짠이 붙는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표는 어디에서 삽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在哪里买票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买票라고 하는 것은 표를 사다, 票가 표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하철을 타고 나서 이제 쓸 수 있는 표현들이죠. 어디에서 갈아탑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在哪儿换车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까 换车라고 하면 갈아타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환청이라는 조금 다른 표현이 나왔네요. 환청은 우리나라 말로 환승이죠. 그래서 지하철을 다른 노선도로 환승을 할 때 어디에서 갈아탑니까? 在哪儿 환청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네 번째 문장 보고 갈게요. 다음은 어디입니까? 라는 문장인데요. 下一站是哪里? 라는 표현인데 下一站, 다음 역, 다음 站, 다음 역은 어디입니까? 라는 표현이네요. 자, 267쪽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뭐뭐 출구로 나가세요 라는 표현이죠. 출구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출코라고 하죠. 그래서 뭐뭐 출구로 나가세요는 칭왕 什么什么 출코 출시라고 하죠. 그래서 3번 출구로 나가세요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칭왕 산 출코 출시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닛 8, 열차표를 구입할 때 쓰는 표현들이에요. 자, 열차표를 구입하려면 일단 매표소를 찾아가야겠죠? 매표소는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쇼표추, 매표소가 쇼표추라고 하고요. 매표소는 어디입니까는 역시 쇼표추 在哪里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두 번째 문장에 상해까지 편도표 주세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편도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단청표가 편도표죠. 단청표. 그렇다면 왕복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왕복은 뭐라고 할까요? 왕판표를 왕복표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따라 한번 해볼게요. 편도는 단청표, 왕복표는 왕판표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왕판표 기억을 해두시고요. 9시 급행표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급행이 나오네요. 자, 콰이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빠른 차죠. 빠른 차. 그렇기 때문에 급행이라는 거죠. 콰이츠표 하면 급행표예요. 자, 유닛 9, 열차를 탈 때 쓰는 표현이네요. 이 열차는 상해행 열차입니다 할 때 무슨 행 열차입니다. 这是到上海的车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到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어디에 도착하다, 닿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상해행 하면 到上海的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북경행임이라고 합니다 할 때는 这是到北京的车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문장 볼게요. 표를 보여줄 때 이 열차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是这个火车吗? 라고 표현을 하면 이 표를 보여주면서 이 열차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죠. 다음 페이지 유닛 10 열차 안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는 제자리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자리를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位置를 자리라고 하는데요. 좌석, 자리할 때 位置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这是我的位置 하면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라는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장 한번 보고 갈게요. 이 자리는 비어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빈자리인지 아닌지 물어볼 때 한번 쓰는 표현이겠죠. 这个位置是空的吗? 라고 표현하는데 콩이라고 하면 비다, 공간이 있다라는 뜻으로서 이 자리는 비어있어요 하면 这个位置是空的吗? 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창문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상대에게 물어보는 표현이 나오죠. 可以打开窗户吗? 라고 해서 창문은 창후라고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유닛 11 열차에서 트러블이 있을 때 쓰는 표현 있죠. 표를 잃어버렸습니다. 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票弄丢了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는 중국어로 票죠. 자, 弄丢了는 잃어버리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를 잃어버렸으면 票弄丢了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내릴 역을 지나쳤습니다. 역을 지나쳐버렸네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我坐过站了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걸 한번 분석해 볼게요. 坐는 앉다라는 표현이죠. 我는 지나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앉은 채로 지나쳤다. 짜는 역이죠. 역을 내가 앉은 채로 지나쳐버렸네. 역을 지나갔어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我坐过站了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유닛 12 국내선 항공권을 예약할 때예요. 자, 이제 비행기가 나왔네요. 비행기 예약을 부탁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请给我预约费息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예약을 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위위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위위에는 예약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비행기는 중국어로 페이지 표현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국내선 항공기 체크인과 탑승 표현이죠.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지금 체크인 할 수 있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자, 체크인이라는 영어 단어를 중국어로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자, 일단 동사는 빤이 나왔죠. 자, 现在可以办登记手续吗?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빤이 동사로서 무엇을 해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登记手续는 비행기에 오르는 수속입니다. 자, 手续는 우리나라 말로 수속이죠. 발음이 조금 비슷한 점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办手续 하면은 수속을 처리하다라는 수거고요. 그래서 비행기 탑승 수속이니까 办登记手续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바로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항공권은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飞机票在手里吗? 라고 하는데 항공권 하면 飞机票라고 해서 비행기 표, 항공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짐을 맡겨야겠죠? 비행기에 오르려면. 자, 짐을 맡기다 할 때 맡기다 라는 동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我想 짐을 맡길게요는 我想존 싱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날개 표시를 보면 싱리란 단어가 나오네요. 싱리는 중국어로 짐 이란 표현이고요. 자, 짐을 맡기다는 존 싱리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챕터 7까지 넘어가 볼게요. 자동차 표현이 나왔네요. 이제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까지 모두 지나고 자동차 표현이 나오네요. 자, 세 번째 문장 보고 갈게요. 어느 정도 운전할 예정이십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要开多长时间的车 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자, 开车라는 표현이 나오죠. 开车, 운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多长时间,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표현이죠. 얼마나, 얼마만큼, 얼마나 시간만큼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얼마나 운전할 예정이십니까? 하기 때문에 要多长时间이 나오고 开车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要开多长时间的车 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닛 2에 차종을 고를 때 어떤 차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네요. 또有什么车 라고 하는데 추면은 차죠. 什么车 하면 어떤 차죠. 또有什么车 하면 어떤 차들이 있어요? 모두 어떤 차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어떤 타입의 차가 좋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喜欢什么样式的车 라고 하는데 자, 样式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样式는 양식이죠. 그래서 어떤 타입, 어떤 양식의 차가 좋으시겠습니까? 니까 喜欢什么样式的车 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유닛 3, 렌터카 요금과 보험을 물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물건을 한번 사고 이제 요금을 지불해야 할 때 선불 표현이 있고 또 후불 표현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은 선불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인데요. 需要先付钱吗? 라고 하는데 자, 선불 뭐라고 할까요? 先付钱이라고 하죠. 先이 우리나라 말로 선, 앞설 선자죠. 그래서 먼저 돈을 내야 합니까? 해서 先付钱吗? 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가 나왔네요. 두 번째 문장, 보증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보증금은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야진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여행을 가시거나 호텔 같은 것을 예약을 할 때 항상 보증금 같은 것을 걸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야진多少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보증금을 걸고 표현을 한다고 할 때 야징是多少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세요. 자, 보증금이 중국어로 야징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종합보험을 들어주십시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보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보험은 중국어로 保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请加入综合保险이라고 하는데 종합보험 해서 综合保险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유닛 4 차를 운전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장으로 안전벨트를 매세요라는 표현을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안전벨트, 안전띠는 중국어로 안첸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중국어로 표현을 할 때 안전벨트를 매다라고 하는 것은 안첸따이 지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칭 지샹 안첸따이라고 하면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안전벨트 꼭 매세요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칭지상 안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에어컨 좀 켜주세요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럴 때는 에어컨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콩티아오가 에어컨이라는 뜻의 중국어 단어예요. 그래서 칭 다카이샤 콩티아라고 하면 에어컨 좀 켜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앞에 칭이라고 격어체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손하게 부탁하는 표현이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해까지 몇 킬로미터입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킬로미터는 중국어로 잉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상해까지 몇 킬로미터입니까는 到 상하이 多少 잉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도착하다, 어디에 닿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到 상하이 多少 잉리라고 하면 상하이까지는 얼마만큼의 킬로미터가 남았습니까? 라는 표현이고 상해까지는 몇 킬로미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유닛 5, 주유, 주차, 세차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 근처에 주유소가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주유소를 중국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단어를 먼저 보고 갈게요. 加油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加油站 그러면 근처에 주유소가 있으니까는 这附近有加油站吗? 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加油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자, 맞습니다. 加油 하면은 중국어로 화이팅이라고 한다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加油 加油 하면은 화이팅, 힘내, 이겨라 이런 뜻의 중국어 표현이죠. 그렇다면 왜 주유소 할 때 加油가 화이팅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加油는 직역을 하면 말 그대로 기름을 더 넣다. 加가 첨가하다. 요가 기름이란 뜻, 유란 뜻이죠. 기름. 그래서 기름을 더 넣어서 누군가를 힘내게 하다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해서 어원이 화이팅, 힘내란 뜻이 加油가 된 것이기 때문에 주유소는 加油站, 기름을 더 넣는 곳에서 加油站이라고 표현한다는 점 재밌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근처 주유소가 있으니까는 这附近有加油站吗?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가득 넣어주세요는 뭐라고 할까요? 请加满, 加는 첨가하다죠. 만은 가득, 매우 많이 라는 뜻이죠. 그래서 请加满 하면 가득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죠. 자,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아까 배웠듯이 선불은 先付钱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후불은 뭐라고 할까요? 后付钱이라고 하겠죠. 자, 선은 先, 후는 호죠. 그래서 先付钱还是后付钱하면 선불입니까? 호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문문의 표현이죠.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283쪽의 첫 번째 문장이죠. 주차장이 꽉 찼어요 라는 문장이 나오네요. 야, 여기도 많이 나오네요. 停车站满了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많은 아까 말했듯이 꽉 차다, 매우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停车站하면은 주차장이죠. 停车站满了하면 주차장이 꽉 찼네요. 더 이상 자리가 없습니다. 만차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 다음 페이지죠. 차가 고장났을 때 쓰는 표현이네요. 유닛 6.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이 표현 어떻게 할까요? 车没有电池了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电池라는 표현이 나오죠. 电池는 배터리라는 표현으로 전지라는 표현이죠. 전지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车没有电池了라고 표현을 하죠. 세 번째 문장을 보고 갈게요.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자, 시동은 지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车启动不了라고 표현하는데 옆에 날개를 볼게요. 动不了, 움직일 수 없다. 에서 不了는 부에서 경성으로 처리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车启动不了라고 표현을 했을 때 不了는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어기조사죠. 그래서 시동을 不了, 걸 수가 없다. 启动不了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보고 갈게요.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能修吗? 라고 하는데修가 고치다라는 표현인데 원래는 修改라고 해서 수리하다라는 표현이죠. 이것을 조금 줄여서 能修吗? 라고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라는 거 한번 보고 갔고요. 이렇게 해서 차가 고장났을 때 쓰는 표현, 운전할 때 쓰는 표현, 주유, 주차할 때 쓰는 표현 한번 다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7과 파트 7을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